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뭘 해야 되나요?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제가 8년 동안 192명 의대 스카이 합격생들 컨설팅하면서 딱 하나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 학생들은 학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네, 단순하게 제가 이제 선행학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학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3월에 학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하루 이틀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지 이걸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1 입학 전에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딱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동아리 선택, 미리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과 연계 독서라든지 탐구 주제를 미리 정리하는 거. 세 번째는 학교 활동 미리 파악하기. 이렇게 3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동아리 선택입니다. 그냥 어디 들어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주세요. 입학 전에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홍보 자료 찾아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그동안 어떤 활동들 해왔는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자료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2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진로랑 좀 맞는 동아리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아리에서 내 역량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뭐 부스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수행평가 안에서 뭐 공동체 역량을 다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동아리가 그쪽 부분에 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지,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활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뭐 화학실험 동아리에 들어가서 가상실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프로그래밍 협업 프로젝트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강점을 동아리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그런 전략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플랜 B까지 생각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학교마다 좀 좋은 동아리들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의대 스카이 생명 이런데 목표로 많이 하시잖아요. 생명과학 동아리 일지망으로 이제 의생명이나 생명과학 동아리 일지망으로 썼는데 경쟁이 너무 세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중에 좀 운이 좋으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경쟁이 붙어버리면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밀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수학탐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생각했던 동아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래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동아리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활동들을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만약에 원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가면 차선으로는 어디를 갈 건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할 건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의대나 의생명 관련 학과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지망은 의생명. 근데 경쟁이 너무 세서 탈락했어요. 그럼 플랜 B로 틀어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학교에 통계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실생활 데이터를 의생명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뭐 그런 활동을 좀 자체적으로 모둠을 조직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화학실험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관심 분야를 뭐 약학이랑 좀 연계를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탐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뭐 데이터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걸 의생명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랜 B까지 좀 생각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방향으로 동아리가 정해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네, 교과별 활동 준비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죠? 아직 학기 중에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없습니다. 내신만 해도 빡빡해요. 5등급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행평가 세부 계획은 개학 후에나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제 교과 내용이랑 연결해서 독서나 탐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 시간 안에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요즘에 점점 많은데요.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탐구를 독서랑 많이 연결하도록 독려를 하시거든요. 근데 학기 중에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독서 연계 탐구 할 건데 어떤 책 고를지 이제 미리 선정해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학기 중에 이거 막 생각해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과목별로 연계할 도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두세요. 책뿐만 아니라 뭐 기사문이라든지 유튜브 강연 영상 이런 것도 같이 리스트업을 해서 드라이브 파일로 정리해두면 학기 중에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치동 컨설팅에서도 해주는 게 이겁니다. 이걸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요즘 친구들은 AI 너무 잘 활용하시고 검색은 훨씬 잘 하시고 하니까 준비 하루 마음먹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해주셔라.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과목 목차는 알 수 있잖아요. 통합과학 1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와 단백질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쉽게 쓴 후성 유전학이라는 책에서 환경이 DN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암 유전자랑 변칙 염색체를 연계해서 DFTD 세포 변이의 전염성을 심화 탐구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통합사회 1에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책 제목이 잘렸는데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이제 뭐 쾌락의 쳇바퀴 개념을 탐구해 본다든지 사회적 행복의 조건을 분석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개괄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학기 중엔 진짜 편합니다. 자, 세 번째, 공통 국어. 국어는 아시겠지만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교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교과서도 이미 아마 나왔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교과서 목차 확인해 보시고 어떤 걸 좀 연계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국어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개념으로. 그래서 어떤 그 시대나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론적 관점으로 좀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책 달려라 애비였던 것 같은데, 달려라 애비가 아비인가 이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그 도시 서민층 청년의 경제적인 궁핍을 분석하고 이것이 사회문화적 이 맥락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연계 독서를 하고 싶다라는 걸 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공통국어 1에서 진로 연계 독서도 나오고 그리고 융합과 통섭 관련 글쓰기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학을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빈문학 탐구에서 진로 관심 분야랑 연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학의 진로일 경우에는 공학의 미래를 읽고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5G, 로봇 모터 이런 대융합 기술을 연결하면서 그 공학에 필요한 융합과 통섭을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면 나는 이런 주제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미리 메모 수준으로라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책을 연결해서 읽을지도 좀 구상을 해주시면 훨씬 학기 중에 덜 바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학교 활동 미리 파악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학교 생활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뭐 3월 달에 뭐 하고 4월 달에 뭐 하고 이런 게 머릿속에 좀 윤곽이 잡히실 텐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잘 모르는 상태로 가실 거잖아요. 보통 학교에서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좀 넣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어떤 학교에서는 프리메디 캠프 같은 걸 하고 뭐 의학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직업 체험
프로그램 뭐 아니면 그 강연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대강 언제 열리는지 좀 알아두시면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열리긴 열린다. 그럼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자율에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긴 한데 그 학급 내 1인 1역할 정하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학교에서 좀 학생들이 뭘 했다는 걸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학급 내에서 역할을 하나씩 맡는 거죠. 뭐 출석을 뭐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내 환경 미화를 담당한다든지, 뭐 교내 게시판 관리를 담당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실제 사례긴 한데 그 내공학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 게시판 관리를 1인 1역할로 담당을 했어요. 내가 게시판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관련 있는 그 뉴럴링크에 관련된 기사랑 뭐 책이랑 개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게시를 한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Q&A 코너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게시판 모양을 그 뇌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뇌구조 모양으로 꾸미고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쌓아놓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 기재를 해주실 수밖에 없겠죠. 또 담임 선생님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런 거 학기 중에 하기 진짜 바쁘거든요. 내신 준비만 해도 사실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루 정도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 수집하시고 교과 연계 도서를 2권 정도씩만 좀 선정을 해주시고, 학교 행사 좀 확인을 해주시고, 어떻게 동아리 좀 들어갈 수 있을지 플랜 B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걸 미리 구상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학기 중에 당황할 일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굉장히 활용하실 수 있는 툴이 많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움직이시는 분이 당연히 네, 합격에 더 가까워지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효율성을 좀 추구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합격생이랑 불합격생 1학년 세특을 좀 비교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